자,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자유한국당 안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어요. 오늘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국민 분노를 자초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난다. 이번에 6.13 지방선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참패지 않습니까? 괴멸적 패배다. 뭐 이런 그 표현을 괴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의 당 수습 방안이 나오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아직도 친박과 친이가 서로 싸우는 모양새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보수 정권이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다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한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팔선이시죠.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내가 그 일부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네. 어떻게 보면 저 76세신가 그렇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팔선인데 친박의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언가가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당을 떠나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친박과 친이 간에 그래도 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좀 덜 보여야 된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과 친이의 분쟁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저희가 이 친이 친박 분쟁이 두 대통령 감옥에 보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친이의 친박의 핵심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본인이 이제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청원 의원은 과거 임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도 탈당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4.13 2007년이죠. 2017년 총각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정치 팔선한 사람이 이제 정치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뒤늦게 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가족이 있고 저 자식이 있는데 나가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흔쾌히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자, 그때 당시에 저렇게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뭐 제가 할복을 해야겠습니까? 라면서 안 나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쉽게 얘기하면 친박 청산의 그 큰 흐름 속에서 좀 물러나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당이 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본인이 나가겠다.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지난주에 그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뭐 괴멸 수준의 참패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죠. 그건 저희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안을 내놓았고 뭐 당이 해체한다, 뭐 김성태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도 했고 그 안에 또 이런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또 이것이 내분으로 비춰지면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서청원 전 대표의 이 오늘 하신 이 발언과 이 행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래요? 행동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그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청원 대표 이렇게 길을 터주면로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공간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분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어떤 디테일을 빼놓고 결국 역사가 기억하는 거는 친이와 친박이 싸우면서 두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간 갔다. 것이고, 보수가 어찌 보면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괴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왜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 나가느냐.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서청원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당의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분을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건 아마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이제 본인이 내가 선택해서 나간다. 이제 내 시간이 나갈 때가 이제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때 나갔으면, 당내에서 그 친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지금 나가면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친이와 친박이 싸우다가 결국은 두 대통령 다 감옥에 간 거다. 따지고 보면 2012년과 그 이후에 그 2007년이었는가요?
그때 전당대회를 하면서 서로 비난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고 예. 그때 뭐 도곡동 땅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최순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로 비난했던 것이 다 사실로 밝혀져서 결국은 두 분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보수 10년의 모습은 서청원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친이 친박의 싸움을 가지고 두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또 실제 당이 분열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13 선거의 상황은 친이 친박의 책임론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6.13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친이 친박의 문제 때문에 우리 6.13 선거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그 서청원 대표가 왜 앞서 안 나갔냐라고 하는 질문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2017년 11월 달에 서청원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나간다고 했었냐면 당시 홍준표 대표가 구태 정치인이라고 이제 명시했는데 구태 정치인인 홍준표 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 이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또 다시 친이 친박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한 축이었던 본인이 나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축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에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